지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고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기 때문에 아마 뭐 대부분 분들이 잘 따라 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글쎄요 뭐 조금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고전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고전적인 방법이 뭐 최근에 또 딥러닝 쪽에도 적절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을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많은 대학원생분들이 한 2시간 동안 그래도 조금이나마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타이틀은 랜덤 프로젝션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또 랜덤 프리의 피처 이런 것들이 뭐고 어디에 쓰일 수 있고 뭐 어떠한 그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머신러닝에서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쭉 한번 살펴본 결과 이제 크게 그 머신러닝을 푸는 문제를 푸는 게 한 크게 3가지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부닥치게 될 때에는 사실은 뭐 가장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의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 또는 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가 어떤 여러분들이 특정한 파라메터라이즈드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 옵티멀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한 그 로스 펑션을 최소화 시켜서 그래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고 찾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프레딕션을 갖다가 하는 그러니까 가장 뭐 일반적으로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옵티마이제이션 자체도 굉장히 그 머신러닝에서 중요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은 예전에 한번 그런 그 통계 자료들을 그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도 뽑아본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은 세션이 사실은 옵티마이제이션 세션이 보통 매년 머신러닝 컨퍼런스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이 중요해서 뭐 저 개인적으로도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서도 조금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오늘은 그게 이제 주 토픽은 아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티그레이션. 사실 이제 인티그레이션으로서도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베이지안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파라미터의 포스티리어를 계산하고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인티그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프레딕티브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계산을 하죠. 물론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에서도 뭐 포스티리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뭐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쓰기도 하고 샘플링 테크닉을 쓰기도 하지만은 일단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철학은 옵티마이즈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베이지안 머신러닝에 깔려져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인티그레이션 관련한 테크닉들이 상당히 이제 베이지안 머신러닝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가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인데요. 그래서 이제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들도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데 오늘은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 중에서도 랜덤 프로젝션에 조금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 나름대로 이제 몇 개의 토픽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왜 쓰느냐? 일반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랜더마이제이션은 일단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르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솔루션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뭐 랜더마이제이션은 뭐 사실은 굉장히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랜더마이즈드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에서 쓰고자 하는 그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의
스트리밍 데이터를 갖다가 다루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러닝에 의존하기보다는 상당히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쓰는 것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그 뭐 매시브 스트리밍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뭐 스트리밍 데이터를 굉장히 라지 스케일 스트리밍 데이터를 다루는 분들은 한번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들을 갖다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linear random projection. 그래서 이제 조금은 더 심플한 linear projectio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제 이 파트 1에서의 주 포커스는 뭐냐 그러면은 어떤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그런 그 벡터들 간의 디스턴스들을 잘 유지를 하는 로우 디멘셔널 프로젝션에 관련한 내용들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 타겟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이 되겠고요. 뭐 다른 강의에서도 디멘셔널리티 리덕션과 관련된 테크닉을 보셨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랜덤 프로젝션에 이제 그 의지하는 그런 로우 디멘셔널 임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파트 1의 가장 핵심적인 그 theory 근간이 되는 theory는 이제 존슨 린든 스트라우스 렘마, JL 렘마라고 알려져 있는데 JL 렘마가 이제 어떠한 건지 아마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기도 하셨고 하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theor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관련된 또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이제 뭐 compressed sensing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랜덤 프리 피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non-linear random projection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파트 2는 이제 non-linear random projection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오늘 오전에도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테고 커널 메소드랑 관련해서 또 어제도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과 관련된 거를 보셨을 텐데 사실 이제 그 커널 메소드가 상당히 아름답고 파워풀하고 하지만은 이제 상당히 스케일러빌리티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커널을 조금 잘 근사화하는 그런 이제 랜덤 프리 피처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겠고, 파트 2에서의 핵심적인 theory는 바그너스 theor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스 theorem이 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커널 리그레션에서도 이제 그 랜덤 키친 싱크라고 알려져 있는 굉장히 좀 그 커널 리치 리그레션보다 훨씬 더 스케일러블한 이제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파트 1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의 디멘션을 갖다가 좀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랜덤 프로젝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뭐 일단은 프로젝션에 대해서 일단 먼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미 뭐 많이 알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더 이런 기회에 좀 더 정확하게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는 이제 랜덤 프로젝션과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션이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만든 슬라이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D-dimensional 벡터 W1, W2, WK, 그러니까 K개의 D-dimensional 벡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K개의 D-dimensional 벡터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그 스페이스, 즉 매트릭스 W의 이제 칼럼 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임의의 벡터, 디디멘셔널 벡터 X가 있을 때 이거를 W의 칼럼 스페이스에 이제 프로젝션을 갖다가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 그러면은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은 그 이 칼럼 스페이스에서의 그 벡터는 이제 X 햇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그 칼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W 타임스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 임의의 벡터 X와 칼럼 스페이스 간의 어떤 그 레지듀얼을 보게 되면은 그럼 X-WY죠.
가장 그 짧은 레지듀얼은 컬럼 스페이스하고 오토고널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금방 보실 수 있겠고요. 즉 다시 얘기해서 x-wy가 w와 오토고널 갖다 해야 되고, 그 얘기는 dot product를 하게 되면 0이 되고, 그래서 y라는 거는 w transpose w inverse w transpose 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 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된 그러니까 x를 컬럼 스페이스로 프로젝트한 결과 벡터인 x hat은 w 곱하기 y이기 때문에 w 곱하기 w transpose w inverse w transpose x. 그래서 요 앞에 이 x를 제외한 요 부분이 이제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많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W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오토고널 매트릭스인 경우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경우는 X hat은 W transpose 이제 X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PCA 같은 쪽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PCA는 리니어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는 거라서 이제 W의 컬럼 벡터들이 이제 오토고널한 거죠. 그래서 W 트랜스포즈 X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뭐 인코더라고도, 뭐 딥러닝에서는 이제 요새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들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인코더에 해당이 되고, W times Y가 이제 바로 이제 디코더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리니어 인코더, 리니어 디코더이고요. 이제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오토 인코더가 되죠. 그래서 이 W는 이제 보통 PCA 같은 경우는 이 reconstruction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W의 컬럼 벡터들을 찾고, 그 문제는 데이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K개의 리딩 아이겐 벡터에 일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K개의 리딩 아이겐 벡터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작은 사이즈들의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디멘전을 줄이고자 할 때 이제 PC를 굉장히 많이 쓰고요. 뭐 굉장히 오래된 테크닉이고 이제 뭐 널리 알려져 있죠. 뭐 그림에서는 2디멘저널 데이터인 경우에 이 코베런스 매트릭스의 빨간색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아이겐 벡터고요. 초록색이 이제 두 번째 아이겐 벡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제 이러한 테크닉이 아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져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고, 오늘 설명드리려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 그러면은 입실론 아이소메트리 인베딩을 하고 싶은 거고, 즉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디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이제 어떤 n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n개 포인트를 k-디멘저널 스페이스로 인베딩을 갖다가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면 이 n개 포인트들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인베딩이 된 후에도 거의 유지가 되겠고, 사실 우리가 그 로우 디멘저널 인베딩을 할 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널리 그 고려를 하는 것이 이제 디스턴스 프리저빙 인베딩이고요.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정확하게 프리저브하는 인베딩이 이제 그 아이소메트리 인베딩인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디스토션을 허용을 하는, 즉 입실론 아이소메트리 이제 인베딩을 갖다가 하고 싶은 건데,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디디멘저널 스페이스고요. 자, 디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이제 n개 포인트들이 있고요. 임의의 두 개 포인트 x sub i, x sub j를 갖다가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그거의 디스턴스가 지금 델타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가 k 디멘저널 스페이스로 이제 인베딩을 시킵니다. w 트랜스포즈 x를 통해서. 그럼 이제 인베딩된 벡터가 y sub i, y sub j인데, 자, 얘네들의 디스턴스는 가장 퍼펙트 하면은 이제 델타 프리저브가 되면은 뭐 완벽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려면은 뭐 오토고널 트랜스포메이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로우 디멘전으로 가는 거고, 이
디스토션이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델타만큼 이제 디스토션을 갖다가 이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디스토션을 허용할 거냐가 이제 입실론이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정도의 디스토션을 허용하는 디스턴스 프리저빙 인베딩을 이제 할 수 있으면은 뭐 사실 우리가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들을 다룰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그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보면은 제가 예전에 PhD 때 공부를 할 당시에 제 지도 교수님이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 몇 마디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직도 저도 기억이 납니다. 뭐 저도 은퇴에 가까운 나이가 됐는데 그래도 역시 지도 교수님은 또 가끔씩 생각이 나고 그때 그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강조를 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네가 어떤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과연 그 솔루션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것보다는 existence에 대해서 먼저 네가 파헤쳐야 되고 존재를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찾을 거냐를 갖다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게 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과연 이러한 그 임베딩이 존재를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디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그냥 임의의 n개 포인트를 고려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입실론 아이소메트리 임베딩이 가능한지. 근데 사실은 이 W가 존재를 하는지 그 이제 이게 JL 렘마가 바로 그러한 W가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존재를 한다면은 뭐 어떻게 찾을 거냐. 근데 이제 찾는 게 너무 어려우면은 또 이제 우리가 사용하기 힘들겠지만은 재미난 거는 이제 그냥 랜덤하게 우리가 그 이 W라는 매트릭스를 갖다가 뭐 아무 랜덤 매트릭스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랜덤하게 구성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이 입실론 아이소메트리 임베딩을 만족을 한다.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면 과연 이 K 디멘전, 로우 디멘전 K가 어느 정도가까지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D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뭐 항상 뭐 2 디멘셔널로 갈 수 있느냐, 뭐 3 디멘셔널로 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과연 이제 미니멈 타겟 디멘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미니멈 타겟 디멘전이 바로 이제 로그 n 나누기 한 입실론 제곱.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에러를 허용할 거냐에 따라서 에러를 많이 허용할수록 더 작은 디멘전으로 갈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에러를 너무 적게 허용하려면 조금 더 높은 디멘전으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붉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사실은 존슨 린든 스트라우스 렘마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에서 이제 PCA하고 랜덤 프로젝션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이제 왼쪽에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붉은색 포인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션을 할 그 디렉션은 이제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면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랜덤 프로젝션의 경우는 이 디렉션 오브 프로젝션은 우리가 데이터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인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적은 수고로. 그러면 과연 뭐 언제 랜덤 프로젝션이 PCA, 그러니까 랜덤 프로젝션이 이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구하는 그런 테크닉보다 언제 좋으냐 하면은 보통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하이 디멘전 이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 프린시플 디렉션을 갖다가 찾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아니면은 또 굉장히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사실은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굉장히 스파르스하기 때문에 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또 아주 릴라이블하게 계산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 다음에 PCA 같은 경우는 데이터들을 일단 다
컬렉트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데이터 스트리밍인 환경에서는 뭐 우리가 데이터를 다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경우에 그 이 프로젝션 디렉션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랜덤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뭐 스트리밍 환경에서 훨씬 더 적합하고 뭐 데이터들이 어떤 로우 디멘셔널로 잘 근사화가 되고 있지만 리니어 सब스페이스 근처에 그렇게 다 있지 않으면은 뭐 애써서 우리가 리니어 सब스페이스를 옵티멀하게 찾는 것보다는 랜덤 프로젝션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계산량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d 디멘셔널 벡터가 n 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트릭스가 d by n이고요. d는 이제 dimension, 즉 number of feature가 되겠고요. large n은 이제 number of example 되겠습니다. target dimension k는 뭐 만약에 d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보면은 PCL을 위해서는 이제 그냥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만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코베런스 매트릭스 계산하는데 d 스퀘어 n이 필요하고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계산하는데 d 큐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션을 위해서 d 타임스 k 타임스 n 이 정도의 계산량이 필요하고요. 랜덤 프로젝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두 개가 전혀 필요가 없고 그냥 프로젝션만 하기 때문에 d 타임스 k 타임스 n 정도의 훨씬 더 적은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일단 존슨 린덴 스트라우스 램마를 설명하기 전에 그 랜덤 프로젝션들을 사용하는 몇 개 대표적인 example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사실은 가장 널리 알려진 example은 사실 이제 nearest neighbor search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high dimensional space에서 어떤 쿼리가 주어졌을 때 가까운 그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으려고 할 때요. 사실 nearest neighbor search에는 이제 상당한 그 계산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보통 이제 많이 쓰는 테크닉이 이제 LSH, Locality Sensitive Hashing이라는 테크닉이죠. 뭐 LSH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그림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들 조그만 동그라미들이 이제 the data point입니다. 벡터가 되겠죠. 요 이제 1번이라고 표시된 것이 이제 우리가 뭐 랜덤하게 어떤 하나의 랜덤 하이퍼플레인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happen to be 이제 1번입니다. 1번 디렉션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 오른쪽 편에 있는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해서 그게 파지티브냐 네거티브냐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파지티브죠.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요 네 개의 포인트들은 이제 다 빨간색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로 레이블링을 하고 왼쪽에 있는 요 세 개는 마이너스로 레이블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랜덤 하이퍼플레인을 뭐 우리가 선택을 하면 이제 그게 이제 한 2번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번의 위쪽에 있는 애들은 또 플러스로 레이블링이 되고 밑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로 레이블링이 되죠. 그럼 이제 이 데이터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4개의 버킷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버킷, 플러스 마이너스 버킷,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LSH 아이디어는 어떤 이제 임의의 어떤 벡터가 들어왔을 때 걔가 어느 버킷으로 갈지는 이제 우리가 금방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버킷으로 가서 그 버킷 안에서 exact search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쿼리가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을 갖다가 리니어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해당되는 버킷으로 가서 그 버킷 안에서만 executive search를 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막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단축시켜 줄 수 있고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그 빨리 nearest neighbor search를 갖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이제 랜덤 프로젝션이 쓰인 거고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그 locative sensitive hashing이 이제 그 트랜스포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대학원생분들은 대부분 다 딥뉴럴 네트워크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으실 테고 또 뭐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지금 뭐 트랜스포머가 가장 핫한 모델 중에 하나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예를 드리자면은 그 트랜스포머에서도 가장 그 마틀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할 때 이제 상당히
그게 시퀀스 길이가 n이면은 n 스퀘어의 계산량이 필요합니다. 셀프 어텐션을 할 때. 그게 이제 굉장히 길이가 긴 시퀀스인 경우에는 사실은 셀프 어텐션이 상당히 조금 바틀렉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제 트랜스포머를 더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연구들이 몇 개가 진행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 조금 더 2020년도에 발표가 된 리포머라는 모델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제 시퀀스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LSH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스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랜덤 프로젝션을 이용을 해서 버켓에다가 집어넣고요. 그럼 이제 버켓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여기 4개의 버켓이 있고 각각 그 버켓 안에 이제 관련된 애들을 갖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버켓 안에 똑같은 사이즈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주로 그 버킷 안에 있는 애들끼리 이제 셀프 어텐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퀀스들을 전부 다 셀프 어텐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버킷 안에만 하면은 약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여기 버킷 안에 4개가 있고 옆에 버킷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버킷의 일부까지도 셀프 어텐션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냥 나이브하게 시퀀스의 모든 포지션들을 셀프 어텐션 하는 것보다는 이제 훨씬 더 계산량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그 LSH 어텐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이런 트랜스포머에도 랜덤 프로젝션의 아이디어가 일부 쓰였고요. 뭐 이거를 혹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좀 그 스케일러빌리티를 위해서 조금 더 초창기에 나온 테크닉이고요. 제가 알기에는 진짜로 굉장히 그 시퀀스 길이가 길지 않는 한 그렇게 사실 많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굉장히 길이가 긴 시퀀스인 경우에는 이런 테크닉이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긴 경우에는 뭐 그냥 그렇게 베너핏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더 뒤에 가서 이것보다 더 조금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LSH가 이런 트랜스포머에도 쓰인 예가 있다. 이걸 보여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이 theoretical computer science에서 이제 많은 그 알고리즘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time complexity가 높고 한데 뭐 보통 이제 먼저 우리가 그 랜덤 프로젝션을 해서 로우 디멘전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그 계산량을 줄여서 빨리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오늘의 주 토픽은 아니지만은 조금 관련된 토픽으로 이제 randomized numerical linear algebra가 또한 이제 그 랜덤 프로젝션과 굉장히 관련이 있고 또 하나의 조금 굉장히 그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혹시 다른 기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compressed sensing은 이제 엔지니어링 특히 이제 메디컬 이미징 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요거 compressed sensing은 제가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compressed sensing은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칸데스라는 천재와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토렌스 타워. 뭐 토렌스 타워는 워낙 그 유명한 UCLA의 그 수학과의 교수이고 가장 굉장히 젊은 나이에 필드 메달을 받았나요? 뭐 하여튼 굉장히 수학의 천재로 알려진 친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또 probabilistic inference 쪽에도 랜덤 프로젝션이 쓰인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보통 이제 이 포스티리아가 굉장히 인트랙터블해서 트랙터블하게 포스티리어를 갖다가 계산해야 되는 일이 이제 그 베이지언 머신러닝에서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 보통 이제 뭐 베리에이션 인퍼런스라는 테크닉이 사실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조금은 더 트랙터블한 포스티리어를 갖다가 근사적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여기가 이제 트랙터블한 어떤 그 이 디스트리뷰션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의 포스티리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트랙터블한 포스티리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을 요 스페이스로 해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얘가 워낙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최선을 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찾더라도 사실은 이 정도의 어떤 그 discrepancy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줄일 수는 없는. 그래서 어떤 테크닉들이 또 존재를 하냐 그러면은 이 포스티리어를 조금 더 심플리파이해서 랜덤 프로젝션을 통해서 심플리파이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심플리파이를 하게 되면은 요 인포메이션 프로젝션을 통해서 찾기 때문에 이제 이 그 갭이 사실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이 probabilistic inference에서 조금 더 성능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랜덤 프로젝션을 쓴 예들이 있고요.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그 레퍼런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JL 렘마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과연 그런 맵이 존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느냐, 미니멈 타겟 디멘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거랑 관련된 그 내용을 갖다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가끔 채팅창도 봐주세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간에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보네요. 잠깐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서 중간에 그 질문이 들어오면 그것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슨 린든 스트라우스 렘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랜더마이제이션 테크닉을 쓰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 JL 렘마랑 관련이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최근에 JL 렘마랑 관련해서 좀 뭔가 다른 연구들을 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분이 그 유명한 존슨, 왼쪽에 보이는 분이 존슨,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린든 스트라우스. 이 그 윌리엄 존슨은 현재 아직도 그 텍사스 A&M의 수학과의 교수님으로 아마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 예전 시대 분은 아니고요. 현존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JL 렘마는 이제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게 이제 그 theorem인데요. 어떤 n이 입실론 0과 1 사이에 있는 입실론, 그리고 어떤 1보다 큰 인티저, 그 다음에 k는 포지티브 인티저고 k0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k0 값은 이제 어떤 그 로그 n 나누기 하여튼 입실론 스퀘어랑 관련된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 D-dimensional 스페이스에서 이미의 n개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어떤 K-dimensional 스페이스로 디스턴스를 어느 정도 프리저브하는 그런 임베딩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리니어 맵이 존재를 하는데 D-dimensional 스페이스에서 K-dimensional 스페이스로 가는 그 리니어 맵은 입실론 아이소메트리. 입실론 아이소메트리가 뭐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임베딩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f of x of i와 f of x of j, 얘네들의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xi, x of j의 그 디스턴스에서 뭐 1 플러스 입실론보다는 작고 1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큰 거죠. 그래서 디스토션이 그냥 한 입실론 정도만큼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n개의 포인트가 그냥 그 로그 n 나누기 입실론 제곱만큼 디멘전으로 임베딩이 가능한데 디스토션은 많아봐야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정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맵은, 그러니까 이 매핑은 randomized polynomial time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JL 렘마에서 한번 뭐 그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매핑은 oblivious to data. 즉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data independent 하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랑 상관없이 우리가 매핑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타겟 디멘전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이 O 그다음에 로그 n 나누기 입실론 스퀘어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타겟 디멘전은
원래 그 데이터의 디멘전인 D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데이터의 디멘전이 뭐가 됐건 상관이 없고 뭐에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은 그 number of example, 즉 large n에 관련. 또 하나의 그 재미난 사실이죠. 네. 그래서 타겟 디멘전은 이제 최소한 어떤 로그 n 나누기 입실론 제곱 곱하기 어떤 컨스턴트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theoretical하게는 뭐 컨스턴트가 대략 한 9 정도가 된다. 조금 더 뒤에 결과는 한 컨스턴트가 한 8 정도 된다. 그러나 이제 실제 뭐 practical하게는 한 뭐 컨스턴트가 한 2 정도면 좋다. 근데 이게 이러한 그 theory와 그 empirical 한 거 사이의 갭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뭐죠? 유니언 바운드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은 루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C equal 2 정도. 뭐 사실 컨스턴트는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고 이제 하여튼 로그 n 나누기 입실론 제곱.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한 그 1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1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고 한 10% 정도의 에러를 갖다가 허용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최소한 어느 정도 디멘전에다가 임베딩을 갖다가 시켜야 입실론 아이소메트리 임베딩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대략 한 2300 디멘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굉장히 하이 디멘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넘버 오브 샘플도 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이 디멘전이 아니고 뭐 이그샘플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그러면은 뭐 사실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타겟 디멘전이 그렇게 이제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 그림은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런 요 해당되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 그림이 있는데 왼쪽 그림은 뭐냐 그러면은 그 이제 그 n 그러니까 이제 number of sample에 따라서 그 미니멈 타겟 디멘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0.1일 때, 0.3일 때, 0.5일 때부터 입실론이 1.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입실론이 0.1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number of n이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100개 10의 제곱이다. 사실 그럼 타겟 디멘전은 10의 제곱보다는 사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게 도움이 되려면 뭐 한 이제 10의 6승계가 있고 입실론이 0.1이라도 상당히 거의 한 10의 4승 정도의 디멘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샘플 수가 많고 굉장히 하이 디멘전인 경우에는 굉장한 많은 베너핏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은 또 뭐 그다지 이렇게 많은 베너핏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정도를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 리니어 맵 W는 보통 이제 우리가 랜덤 매트릭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XI, XJ 이 두 개의 어떤 차 이제 그거를 갖다가 어떤 우리가 하나의 벡터 W라고 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 W 트랜스포즈 V 하게 되면은 이 W 트랜스포즈 V는 사실은 원래 그 B의 벡터 V의 그 어떤 랭스를 거의 유지를 갖다가 하는데 어느 정도 뭐 디스토션이 생기나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정도의 디스토션 정도까지 생기는 것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그러니까 이제 그 JL 렘마 앞에서 설명드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매트릭 JL 렘마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랑 관련된 디스트리뷰셔널 JL 렘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디스토션은 뭐 한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 정도의 팩터로서 생긴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JL 렘마 프루프들은 뭐 이제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그 뭐 증명들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은 뭐 증명을 하나하나 해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이 증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존슨 앤 랜더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됐고, 기본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증명이 됐냐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그 linear map의 existence랑 관련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에러쉬의 그 probabilistic method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ncentration inequality 그리고 union bound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보통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증명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그 K-dimensional space로 랜덤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벡터의 길이가 이제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리스케일링을 이제 이렇게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략 그 평균적으로 길이가 거의 유지가 되고요. 그런 그 민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concentrate, 그러니까 몰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에서부터 아닌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은 상당히 적은 확률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concentration inequality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통 그 이제 JL 렘마를 갖다가 증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그 랜덤 매트릭스는 이제 그냥 우리가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한. 그래서 우리가 민이 0이고 베리언스가 k분지 1인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멀 디스트리뷰, 그러니까 스탠다드 노멀에서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스퀘어 루트 k분지 1로 리스케일링을 갖다가 해주는 거는 이제 사실 똑같죠. 그래서 어떤 가우시안 랜덤 매트릭스를 쓰기도 하고 또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라드마커 랜덤 베리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라드마커 랜덤 베리어블은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확률은 2분의 1씩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리스케일링을 해서 확률 2분의 1로서 스퀘어 루트 k분지 1 또는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k분지 1로 채워져 있는 그런 그 랜덤 매트릭스를 갖다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뒤에 이것들은 이제 상당히 조금 댄스한 랜덤 매트릭스고요. 이제 또 뭐 뒤에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보통은 더 이제 스파스한 이제 랜덤 매트릭스들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그 어떤 랜덤 매트릭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이미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뭐 또 요거랑 관련해서 그 컴프레스 센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컴프레스 센싱은 사실은 요즘 여기 스티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이제 스티브 브론톤이라는 분이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설명을 잘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을 간략하게 가지고 왔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한 결과고요. 자, 그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서 보통 우리가 컴프레션을 갖다가 한다는 거는 대략 이거에 뭐 한 몇 퍼센트 정도만 이제 킵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굉장히 작은 값의 코에피션트들을 대부분 다 버리고 한 5%의 커다란 값만 유지를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컴프레션인데요. 그 5% 정도만 킵을 해서 다시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리컨스트럭션을 어느 정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X가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기다란 뭐 벡터 또는 뭐 시그널도 어떤 기다란 벡터로 표시를 할 수 있고, 요것이 이제 프리의 베이시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코에피션트가 되겠고요. 이제 스파르스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트렁케이트를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0가 되겠고 한 5% 정도만 non-zero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그 스파르스한 K-스파르스한 벡터가 있는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원래 그 이미지 중에 뭐 한 일부분만을 이제 이렇게 관측을 했다고 하면은 과연 이거로부터 우리가 그 원래 이미지를 갖다가 다시 그 리컨스트럭트를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랜덤하게 이 메저먼트를 하게 되면은 물론 당연히 랜덤하게 하는데 뭔가 전체적인 영역들에서 랜덤하게 가지고 와야 되겠죠. 뭐 우리가 요 일부분만 집중적으로 랜덤하게 가지고 오면은 뭐 이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메저먼트 매트릭스가 이제 여기서 P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 measurement matrix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 y라는 것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는 이거고요.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sparse coefficient 벡터를 갖다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이 measurement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요 sparse coefficient 벡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프리의 베이시스는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원래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가능한지 그래서 compressed sensing이 이제 사실 이제 이러한 내용인데요. 이 restricted isometry property라는 것이 이제 이 매핑의 restricted isometry property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바로 앞에서 본 JL 렘마랑 같은 스타일이고요. 근데 요거는 특별히 요 이제 스파스 벡터인 경우에 한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 벡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measurement로부터 어떻게 recover를 갖다가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L1 norm optimization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sparseness constraint를 주기 위해서 벡터 S의 L1 norm을 갖다가 minimize 하는데 요 constraint를 갖다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어 가우시안 랜덤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메저먼트 매트릭스를 구성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베이시스랑 그렇게 코헤런트가 많이 코헤런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restricted isometry property가 어느 정도 만족이 된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compressed sensing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random projection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의 example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트 1에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랜덤 프로젝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디멘전을 갖다가 조금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그러면은 그거랑 관련된 theory가 뭔가 그래서 이제 JL 렘마를 설명을 드렸고 대략 타겟 디멘전은 로그 그리고 이제 number of sample n 나누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toleration 레벨인 입실론의 제곱 정도에 관련된 그것보다는 최소한 조금 큰 그런 타겟 디멘전으로서는 우리가 1 플러스 마이너스 입실론의 디스토션을 허용을 하는 임베딩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혹시 요까지 잠시만요. 질문이 아까 하나 있었는데 질문이 디스턴스 프리저빙 임베딩을 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비슷한 것들은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가깝고 다른 것은 멀게 하는 임베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턴스 프리저빙 임베딩의 좋은 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어떤 지오메트릭한 모든 프로퍼티들을 그대로 잘 유지하는 로우 디멘셔널 스페이스로 가면은 좋은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나마 이제 최소한 어떤 페어와이즈 디스턴스들만이라도 잘 유지를 하는 로우 디멘션으로 가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nearest neighbor search 같은 것들이 이제 로우 디멘션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 디멘전에서 가까운 애들은 로우 디멘전에서도 가깝고 하이 디멘전에서 먼 애들은 로우 디멘전에서도 먼 이제 그런 정도의 성격은 충분히 이제 잘 반영이 되는 그런 이제 임베딩을 갖다가 찾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 되겠고 여기서의 메인 포인트는 그런 디스턴스 프리저브 임베딩이 랜덤 프로젝션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서포트가 이제 JL 렘마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된다는 거에 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오늘 제 설명이 좀 너무 늘어지는 것 같긴 하네. 그것도 어떻게 재밌게 보통은 교수님 요 정도 하고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고 했거든요. 그럼 5분만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네. 네, 그럼 이제 파트 1이 끝났으니까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파트 2로 3시에 다시 파트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시가 됐기 때문에 잠시 보니까 그 질문이 또 2개 들어와 있어서 잠깐 그 질문을 한번 보고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바운드가 데이터 샘플 수에 관련이 되다 보니 K를 타이트하게 잡았을 경우 테스트 타임 추론할 당시에는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보완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글쎄 제가 정확하게 이 질문의 의미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JLM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겟 디멘전 K는 데이터 샘플 개수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느 정도 사이클런 같은 데서도 대충 그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서제스트 해주는 거 정도로 최소한 그 정도로 잡으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정말 이 샘플의 개수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고 데이터 디멘전도 어느 정도다 그러면은 크게 이제 랜덤 프로젝션이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스트리밍 환경에서 굉장히 디멘전이 큰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랜덤 프로젝션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질문은 이제 PCA에서는 이제 아이겐 벡터들 중에서 이제 아이겐 밸류가 큰 순서대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렇게 몇 개를 갖다가 고르게 되는데, 랜덤 프로젝션에서는 사실 선택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가우시안에서 스탠다드 노멀에서 그냥 샘플링을 해갖고 랜덤 하이퍼 플레인을 갖다가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랜덤 프로젝션이 좋으냐 나쁘냐는 일단 굉장히 높은 확률로서 어느 정도 디스턴스 프리저빙이 된다는 것 정도가 이론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서 선택하는데 그런 순서는 특별히 그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프랙티컬하게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용된 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가 한 번은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1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대다수의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잘 동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지금까지 다룬 것을 보면 높은 차원의 유클리디안 데이터를 낮은 차원의 유클리디안 데이터로 리덕션하는 것인데, 혹시 그래프처럼 디스턴스 펑션이 달라지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랜덤 프로젝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오리지널 매트릭 JLM마고요. 다른 디스턴스에 대한 뒤에 이제 JLM마들이 또 다른 디스턴스에 대해서도 확장해서 연구한 결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를 들어 geodesic distance들을 잘 프리저브하는 거를 랜덤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 제가 조금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몇몇 다른 디스턴스에 대해서 JLM마와 같은 것들이 조금 만들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은 꽤 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재미난 것들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답변은 이제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프리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랜덤 프리 피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이 어떤지 이게 좀 알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거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냥 원사이드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하여튼 뭔가 다른 강의들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지쳐서 좀 이렇게 맥이 없는 건지, 제가 이렇게 보통 강의할 때 이렇게 맥이 없지는 않았는데 좀 오늘은 너무나 조용조용히 나긋나긋하게 재미없는 내용을 갖다가 더 지루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랜덤 프리 피처에 관련된 논문은 사실 이제 뉴립스 2007년도에 발표가 됐고요. 바로 이제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Random Features for Large Scale Kernel Machine.
알리하고 벤 두 명이 저자로 돼 있고요. 이 논문은 10년 뒤 뉴립스 2017년도에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를 수상합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에 가면은 이 알리의 그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의 그 톡을 갖다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 톡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에도 아마 이때는 뭐 2007년도부터 뭐 한 17년도, 18년도까지는 제가 거의 매년 닙스를 한 2017년도까지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제가 거의 한 해도 안 빠지고 닙스를 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뭐 거의 가지를 않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또 하고 있고. 뭐 저도 아마 이 당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때 뭐가 화제가 됐느냐 그러면은 이 이제 테스트 오브 타임 어워드에서 턱을 하면서 이제 2006년도부터 닙스 커뮤니티나 뭐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이제 딥러닝이 다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조금 관심들을 끌기 시작한 것이 제 기억이 2006년도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뭐 제프리 힌튼의 그 좀 유명한 논문이 있죠. 그래서 그 restricted 볼트만 머신으로 어떤 layer wise pre-training을 하면은 좀 vanishing gradient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더 딥러닝을 잡다가 딥뉴럴 네트워크를 잘 트레이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2006년도 논문이고 하면 2006년도부터 조금씩 더 딥러닝이 다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 2017년도 당시에 이 알리 라히미가 이제 톡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굉장히 상당히 좀 훌륭하지만 딥러닝은 좀 약간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알키미, 연금술 쪽에 가깝다. 물론 연금술이 어떤 뭐 화학이나 이런데 머티리얼 사이언스에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발전을 시켰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금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그냥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다르게 막 해보고 하면서 이제 금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거나 좀 딥러닝도 막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봐갖고 진짜 잘 나오는 거를 찾는 거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좀 연금술과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딥러닝을 더 시리어스하게 하는 분들은 이제 그게 좀 약간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때 이제 그 얀 리쿤이 한 몇 시간 뒤에 딥러닝은 사이언스다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또 굉장히 막 그 강연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런 그 디베이트들이 있었고요. 알리하고 벤이 이제 이게 이 논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러면은 뭐 사실 이 알리가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닙스에 갔었을 때부터 이제 그때 이제 그 시작이 됐고 요거는 이제 알리하고 벤이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알리의 이메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노멀에서 이제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서 W를 구성을 하고 어떤 임의의 벡터 XI를 W에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이렇게 이제 J는 그 이미지너리 넘버 스퀘어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의 J 곱하기 W 트랜스포즈 X 해서 이렇게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이제 랜덤 베리어블들, 요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그 가우시안 커널을 잘 어프락시메이트 한다. 뭐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자기가 발견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진짜 이게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마침 또 그 오전에 커널 메소드에 대해서 이제 뭐 이미 또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그 커널 예를 들어 이제 뭐 커널 PCA다 그러면은 이제 n-개의 데이터 포인트도 d-디멘셔널 벡터가 있고 그것이 이제 n-개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커널 매트릭스를 갖다가 이제 일단 만들죠. n by n.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커널 PCA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피처 스페이스에서 코베런스 매트릭스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어떤 explicit하게 이제 feature space로 가지 않고 kernel matrix를 통해서 이제 그런 효과를 갖다가 이제 누리는 거고, 그러면은 뭐 일단은 이제 centering the feature space에서 implicit하게 우리가 이렇게 그냥 kernel matrix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n by n kernel matrix의 eigen decomposition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이제 우리가 그 프로젝션을 갖다가 시킬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사실 바틀렉이 뭐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커널 매트릭스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샘플의 개수가 뭐 100개, 1000개 그러면은 뭐 그다지 문제가 안 되지만은 샘플의 개수가 10만 개, 100만 개 이렇다 그러면은 뭐 10만 바이 10만, 100만 바이 100만 뭐 이런 매트릭스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는 거는 사실 아무리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어제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들으셨죠?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리그레션 방법이기도 하고, 뭐 제가 또 예전에 이거랑 관련된 튜토리얼들도 몇 번 했었는데, 우리가 리그레션을 할 때 이제 이건 probabilistic regression입니다. 그래서 어떤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prediction을 할 때 그 prediction 값 그리고 prediction uncertainty까지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regression function이 어떤 이제 Gaussian process라는 이제 stochastic process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한테 주어진 트레이닝 example을 통해서 그 Gaussian process의 이제 posterior mean function과 posterior covariance function을 구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초록색으로 된 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그 트레이닝 example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렌지색으로 된 것이 이제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의 mean function, 그리고 이제 posterior variance가 이제 이렇게 shade 돼서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variance가 이제 prediction uncertainty들을 나타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인풋이 3이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딕션 값은 그거에 해당되는 요 오렌지색을 따라가면 여기 한 뭐 대략 한 0.3 정도가 이제 예측 값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0.3은 이제 민 값이고 이마만큼의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컨피던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프레딕션에 대해서는. 근데 이런 거를 계산하려면은 또한 그 이 n by n 커널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posterior covariance를 계산할 때 이 n by n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계산하는 탑. 그래서 이 GP 리그레션도 그냥 바닐라 GP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스케일업을 하지 않습니다. n by n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갖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O(n) 큐브드의 타임 컴플렉시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sparse GP, 뭐 나이스트롬 어프락시메이션 이제 이런 것들이 널리 그 나왔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그러니까 커널 머신들은 굉장히 저도 좋아하고 아름다운 티어리를 기반을 두고 있고 굉장히 파워풀하지만은 가장 바틀렉은 그런 이제 스케일러빌리티. 즉 바틀렉은 뭐냐 하면은 일단 n by n 휴지 커널 매트릭스를 갖다가 구성을 해야 돼. 그럼 이 커널 매트릭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인트들 사이에 이너 프로덕트를 다 계산을 해야 커널 매트릭스가 나와.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커널 매트릭스고, 사실은 이제 굳이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지는 않지만 커널 매트릭스의 어떤 IJ 컴포넌트는 phi of xi, phi of xj의 이너 프로덕트에 사실은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phi가 그러니까 피처 맵이 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만 휴지 커널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바틀렉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바틀렉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샘플의 개수가 10만 개다. 10의 5승. 그러면은 K는 몇 개의 엔트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10의 10승계의 엔트리들이 있는 거. 엄청 많은 거죠. GP 리그레션이나 커널 리치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K의 인버스 계산이 필요하고요. 커널 PCA 같은 경우는 K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이 필요하고, 사실 뭐 인버스를 하거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하거나 N의 3승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
어떤 n by d 매트릭스에서 뭐 보통 이제 우리가 커널 매트릭스를 구성을 하죠. 그 커널 매트릭스는 n by n.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low rank approximation 테크닉을 쓰게 되면은 이 커널 매트릭스를 n by d, 즉 z라는 매트릭스 그리고 그거의 트랜스포즈로서 근사화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low rank approximation.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뭐 이 z라는 매트릭스는 이제 n times d의 스페이스가 필요하고요.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ZZ 트랜스포즈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계산하는 데는 ND 스퀘어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뭐죠? 커널 매트릭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N 스퀘어의 컴플렉시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들이 이제 이 커널 매트릭스를 다시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그 소개해 드리려는 방법은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랜덤 프리의 피처라는 것이 implicit low rank approximation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커널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Z를 갖다가 찾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데이터 매트릭스 X에서 이 중간 과정은 생략하고 바로 그냥 어떤 우리가 Z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요 중간에 희미하게 되어 있는 거는 건너뛰어서 X에서 directly Z를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Z는 ZZ 트랜스포즈가 커널 매트릭스를 굉장히 잘 근사화한. 이것을 이제 우리가 implicit low rank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데 원래 랜덤 프리 피처의 오리지널 페이퍼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 그 다른 연구들이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을 한 게 있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Z를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파트 2의 주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일단은 하느냐 그러면은 원래 이 알리하고 벤이 이제 초창기에 처음에 작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오메가에 대한 하여튼 어떤 특정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오메가를 오메가 1, 오메가 2 해서 오메가 D까지 이제 D개만큼을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데이터 매트릭스 X는 N by D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D 디멘셔널 벡터, 로우 벡터로 해서 그것이 이제 N개가 있는데 이 각각의 벡터 XN을 이제 그러니까 오메가 1, 오메가 2부터 오메가 D, 그래서 랜덤 프로젝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랜덤 프로젝션 한 다음에 어떤 Z라는 어떤 디터미니스틱한 non-linear 매핑을 갖다가 거친 결과가 이제 첫 번째 로우에 들어가고요. X2에 대해서도 D개의 랜덤 프로젝션을 하고 non-linear 매핑을 해서 그것이 두 번째 들어. 그럼 이제 N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을 다 똑같이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뭐가 됐냐? N by D 매트릭스가 돼. 자,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으면 이것이 ZZ 트랜스포즈가 커널 매트릭스를 굉장히 잘 이제 근사화를 하게 되고, 그럼 도대체 어떠한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이 오메가를 샘플링을 해야 되고 어떠한 랜더마이즈드 매핑을 쓰면은 ZZ 트랜스포즈가 커널 매트릭스를 잘 근사화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버그너즈 티어렘이 이제 잘 서포트를 갖다가 해주는 거고 이제 충분히 쉽게 가능하다는 것들을 갖다가 오늘 이제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 1에서는 도대체 어떤 랜덤 프로젝션,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맵이 그러니까 그거의 존재를 하는지, 어떻게 W를 구성하는지, 타겟 디멘전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그 JL 렘마가 잘 서포트를 하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을 우리가 찾고 싶은데 도대체 그거를 갖다가 어떤 랜덤 하이퍼 플레인을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non-linear 펑션을 갖다가 써야 되는지, 그게 진짜 과연 그 로우 랭크 어프락시메이션이 커널 매트릭스를 잘 근사화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버그너즈 티어렘이 이제 잘 설명을 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버그너즈 티어렘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랜덤 퓨처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 이제 사실 프리의 트랜스폼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랜덤 프리의 피처가 되는 거고요. 뭐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오늘은 랜덤 프리의 피처만 주로 설명을 드릴 테고 그런 이제 랜덤 프리의 피처들을 사용하는 모델이 이제 뭐 당연히 커널을 잘 어프락시메이트 하기 때문에 이제 커널 메소드들은 기존의 커널 메소드들을 굉장히 스케일업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커널과 관련된 뉴럴 네트워크들 있죠. 뭐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이런 것들이 이제 커널과 관련이 있는 딥러닝들이기 때문에 커널과 관련이 있는 딥러닝 메소드들도 굉장히 잘 스케일업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클래식한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은 딥러닝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연구들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딥러닝에 적용을 해서 확장을 하는 것들은 오히려 훨씬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덤 프리의 피처 자체에 대한 피어레티컬한 연구들보다는 당연히 이제 조금은 더 쉽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냥 아무 커널이나 사실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shift invariant 커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네, shift invariant 커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커널 xx 프라임 이거는 이 커널의 값은 x하고 x 프라임의 difference에만 그 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shift invariant 커널이고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뭐 가우시안 커널 그리고 뭐죠? 맨튼 커널, 라플라시안 커널 뭐 이런 것들은 다 shift invariant 커널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이런 shift invariant 커널인 경우에 우리는 randomized feature map, 그러니까 small d 디멘전에서 large d 디멘전으로 가는 randomized feature map을 갖다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 randomized feature map에 들로 구성된 거에 dot product는 그 이 커널 매트릭스를 잘 근사화한다. 그래서 randomized feature map을 통해서 커널 매트릭스를 갖다가 근사화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 어떤 커널 매트릭스를 구성한 다음에 low rank approximation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directly input 데이터로부터 randomized feature map을 구성해서 그 결과가 커널 매트릭스를 잘 approximate.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커널 메소드에서 아주 즐겨서 쓸 수 있고 그곳에 몇 가지 example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바그너즈 theorem을 설명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example를 갖다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떤 d-dimensional 가우시안 랜덤 벡터 오메가가 d-dimensional 가우시안 랜덤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랜더마이즈 매핑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그러면 x를 어떻게 매핑 시키냐 그러면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트랜스포즈 x.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프리의 베이시스에 해당이 되죠. j는 스퀘어 루트 네거티브 1.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 z 오메가 of x 그리고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거의 이제 expectation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그거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트랜스포즈의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거를 expectation이고요. 이거는 이제 민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the distribution 그리고 2의 마이너스 j 오메가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x 자, 요 expectation을 조금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바로 가우시안 커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한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랜더마이즈 맵을 구성을 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가우시안 커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이 shift invariant 가우시안 커널은 이 probability measure의 Fourier transform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머그나드 theorem과 상관없이 그냥 간단한 계산으로서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잘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 머그나드 theorem이라는 거.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positive finite Borel measure의 Fourier transform에 관련된 건데요. 이 오리지널 페이퍼는 1932년도에 이 책에서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뒤에 이제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이고, 이분은 제가 알기에는 오스트리아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theorem은 이제 뒤에 그 루딘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heorem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어떤 continuous shift invariant function k가 positive definite 하면 if and only if 그 다음에 어떠한 non-negative measure mu가 존재를 하는데 이 shift invariant function k는 그 non-negative measure의 Fourier transform인 그런 non-negative measure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거 이제 shift invariant kernel이죠. shift invariant kernel은 이 그 non-negative measure mu의 Fourier transform. 자, 그러면 실제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제 그 활용을 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앞에서 이 shift invariant kernel은 지금 어떤 그 non-negative measure의 이제 Fourier transform이고요. 앞에서 제가 가우시안 커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요 expectation이 이 shift invariant kernel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몬테카를로 approximation 그래서 이 오메가를 D개만큼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D개만큼 샘플링을 해서 이 expectation을 그냥 이 몬테카를로 average로서 근사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러한 D-dimensional 벡터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즉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 이 랜더마이즈 피처 맵입니다. 그러니까 이 랜덤 프리의 피처는 이 바그너스 티어렘에서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프랙티컬하게 피처 맵을 갖다가 구성합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랜덤 프리의 피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랜덤 프리의 피처라고 하는 거는 이 익스펙테이션을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처들의 디디멘전al 피처들 벡터를 갖다가 구성을 하는 거고요. 뭐 이 expectation을 뭐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가 numerical integration을 통해서도 또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quadrature free의 feature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사실 그게 더 variance들이 더 적고 뭐 물론 더 좋긴 하지만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random free의 feature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잖아요. 우리 실제 이제 리얼 실수인 것들을 보통 많이 사용을 하니까 보통 프랙티컬하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랜덤 프리의 피처는 이 오메가들을 샘플링을 하고 B는 이제 0에서 2파이 사이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 이 랜더마이즈 퓨처 맵은 스퀘어 루트 2 코사인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로 구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은 이제 코사인 사인으로 돼 있고 그 이미저너리 파트가 사실 이제 사인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실수들을 가지고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펑션으로만 사용을 하고 실제 이제 이렇게 그 랜더마이즈 피처 맵을 구성을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보일 수 있느냐 그러면은 요거들의 곱의 expectation은 그냥 이런 이제 그 shift invariant kernel임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개의 그 오메가들을 뽑아서 똑같이 그 D-dimensional 퓨처들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건 계산 결과고 그렇게 이 코사인을 이용한 그 랜덤 프리의 피처들을 뽑았을 때 요것은 이제 그냥 그 이 가우시안 커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한 개를 뽑았느냐, 그러니까 10개에 10개, 100개, 1000개에 따라서 이제 점점점 굉장히 그 정확한 그 가우시안 커널을 이제
한 100개 정도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잘 이제 근사화하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코사인 사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구성을 하는 것도 뭐 논문에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일단 그냥 요 정도만 요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구성을 해서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아웃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일단 처음에 어떤 우리가 커널 메소드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shift invariant 커널이 있죠. 그러면 이 가우시안 커널 같은 경우엔 그거의 프리에 트랜스폼도 가우시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그 오메가를 뽑아야 되느냐? 그 디스트리뷰션은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냐 그러면 그 shift invariant 커널의 프리에 트랜스폼.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D개의 인디펜던트한 샘플을 갖다가 뽑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코사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니폼에서 다시 또 D개를 뽑고 그래서 그 퓨처 맵은 오메가 1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1의 코사인부터 오메가 D 트랜스포즈 X 플러스 BD의 코사인 이렇게 해서 D개의 퓨처들을 뽑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바로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피처 맵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커널 머신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그 피처 맵을 이용한 리니어 모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뭐 프리이미지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랜덤아이즈 피처 맵을 이용을 해서 그냥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서 풀면은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커널 테크닉하고 거의 같은 효과를 갖다가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랜덤 프리의 피처가 다시 또 트랜스포머에 쓰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리포머보다는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나은 방법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한 그러니까 랜덤 프리 피처를 알면은 그냥 그리고 또 트랜스포머 알면 그냥 바로 적용을 하면 돼요. 이제 먼저 적용을 하면은 이제 또 논문이 되는 거죠. 네. 진작 제가 해볼 걸 그랬어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별 생각이 없었고 한데 이게 이제 2021년도 아이클리어에 발표된 논문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제 여기 그 랜덤 피처 어텐션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은 굉장히 팬시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그냥 랜덤 프리의 피처 테크닉을 셀프 어텐션에 디렉틀리 적용을 한 결과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제 그냥 제가 지금 가정하는 거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트랜스포머나 셀프 어텐션은 굉장히 좀 익숙하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냥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 뭐죠?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보면은 이제 쿼리하고 키하고의 닷 프로덕트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걸 다 익스포넨시에이트 하고 그래서 소프트맥스 펑션을 거치죠. 왜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밸류들의 컨텍스 썸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바로 그 트랜스포머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 어텐션 테크닉이고 뭐 소프트맥스 어텐션이라고도 뭐 불리웁니다. 왜냐 그러면 닷 프로덕트 한 다음에 닷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뭐 막 음수 양수 막 섞여서 나오니까요. 익스포넨시에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 양수가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0에서 1 사이 sum to 1을 만족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펑션. 그럼 이제 사실 이 소프트맥스 어텐션을 하는데 이제 시퀀스 길이가 길수록 굉장히 이제 오버헤드가 커지는 겁니다. 가장 큰 파트가 그러니까 시퀀스의 길이가 n이면 n 스퀘어의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설명한 지금 그 랜덤 프리 피처 그 테크닉을 여기 어떻게 쓰느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닷 프로덕트의 익스포넨시에이트 한 거를 보면은 이제 쿼리 Q와 키 K의 닷 프로덕트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주고 익스포넨시에이트 했죠. 이거는 쿼리의 스퀘어드 놈 플러스 키의 스퀘어드 놈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그
쿼리와 키의 이제 디퍼런스의 스퀘어드 놈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면 요 파트가 가우시안 커널 형태죠. 요거를 이제 이 그 랜더마이즈 퓨처 맵의 닷 프로덕트로 근사화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굉장히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랜더마이즈 퓨처 맵을 P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랜더마이즈, 그러니까 이 소프트맥스 어텐션을 해야 되는데 랜더마이즈 퓨처 어텐션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exponential 펑션 대신에 directly randomize future map의 dot product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량이 이제 훨씬 줄어들죠. 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non-linear,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는 non-linear 펑션이라서 사실 이제 조금 계산량을 줄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 exponential을 이렇게 이제 가우시안 커널 형태로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randomized future map의 dot product로 근서화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 소프트맥스 어텐션이 단순히 이제 dot product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컴플렉시티가 쿼드라틱이 아니라 리니어 컴플렉시티 확 줄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 트랜스포머에서 스케일러빌리티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었는데 거기 또 랜덤 프로젝션을 쓰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린포머라고. 린포머는 조금 약간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랜덤 프로젝션을 사용을 했고 그것도 리니어 컴플렉시티인데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그 랜덤 피처 어텐션을 쓰는 것이 현재 아마 가장 그 로우 컴플렉시티로서 트랜스포머의 소프트맥스 어텐션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여기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 딥러닝들을 워낙들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냥 랜덤 프리의 피처만 설명을 하면은 야 그런 건 뭐 어디다가 쓰겠나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최근에 그 딥뉴럴 네트워크에도 쓰인 예를 하나 찾아서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스피드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 어텐션이 빨간색이고요. 이제 랜덤 프리의 랜덤 피처 어텐션이죠. 예. 그래서 이 그 디코딩 스피드를 보게 되면 시퀀스 랭스가 클수록 스피드가 막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의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되는. 메모리도 차지하는 것도 시퀀스 길이가 커질수록 이제 뭐 메모리 스페이스를 증가한다는 건 그다지 크지 않는데 기존의 스탠다드한 그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라마틱, 뭐 상당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대목에서 일단은 그럼 이제 뭐 랜덤 피처 맵을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제 버그너드 티어렘에 기반을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이런 랜덤 프리의 피처로 만들어진 값이 더 프로덕트한 값이 사용 익젝트 커널을 얼마나 잘 근사화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이제 랜덤 프리의 피처를 구성하고 더 프로덕트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원래 익젝트한 커널을 얼마나 잘 표시를 하느냐 그거랑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케이스는 사실은 이제 허프딩 이니퀄리티를 디렉틀리 적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그 유도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가장 첫 번째 그냥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 나온 결과고요. 이 뒤에 이제 또 다른 많은 연구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프딩 이니퀄리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바운디드 돼 있는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어떤 그 썸이 그 민에서 얼마나 뭐 떨어져 있는지 민에서부터 거의 민에 컨센트레이트 돼 있고 민에서 떨어져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 테일 바운드가 확 떨어진다는 것이 이제 허프딩 이니퀄리티고요. 예, 그 허프딩 이니퀄리티를 디렉틀리 그냥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Z 트랜스포즈 G와 그 시프트 인베리언트 커널과의 갭이 입실론보다 커질 그 확률은 이러한 테일 바운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거의 잘 근사화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n개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또 그 유니언 바운드를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 그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이제 유니폼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얘는 그 이 인피니티 놈, 이 유니폼 컨버전스는 이제 원래 페이퍼에서는 사실 이제 그 인피니티 놈을 갖다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K는 이제 그 원래 true 커널이고요. K hat은 그 randomized feature map의 dot product로서 계산된 그 estimate. 그럼 그 두 개 갭의 인피니티 넘축. 그러니까 가장 그 모든 엘레멘트들 엔트리들을 봤을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애의 값이 이제 값이 어떤 입실론보다 커질 그 확률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엘레멘트 와이즈의 어떤 그 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 어떤 매트릭스 입장에서의 뭔가 바운드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서 뒤에는 이제 또 뭐 더 후속 다른 사람들에 의한 연구 결과들은 이제 그 매트릭스의 바운드들도 뭐 연구가 있고 이거랑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많아서 뭐 그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도 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네, 일단은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 있는 한 유니폼 컨버전스 이 바운드를 보더라도 사실 그냥 쉽게 그 하프딩 이퀄리티를 이용을 해서 일단 그 이 랜더마이즈드 프리의 피처들이 커널을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몇 개나 뽑아내야 되는지 랜덤 피처들을 몇 개나 뽑아내야 되는지 그거는 대략 한 그 로그 n에 아마 비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오늘의 그 마지막 테크닉 이제 그 랜덤 키친 싱크는 이거는 이제 그 뭐죠? 랜덤 프리 피처 논문이 뉴립스 2007년도고요. 그 다음 해에 발표가 된 거고 그 랜덤 프리 피처 그 아이디어를 그냥 이제 리그레션에 사용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테크닉 이름이 이제 랜덤 키친 싱크. 정확하게 왜 이름이 랜덤 키친 싱크인지 잘 모릅니다. 네. 뭐 이 제목만 보면은 전혀 머신러닝 논문 같지는 않죠. 혹시 이 제목이 왜 하필이면 키친 싱크인지 아시는 분 혹시 그 지금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계신가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고 제가 저자한테 물어본 적은 없는데 그냥 추측은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먼저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왜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됐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뭐 리그레션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뭐 워낙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라서 일단 이제 우리가 리그레션이라는 거를 봤을 때 오늘 점심을 안 먹어서 지금 힘이 없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예. 그럼 이제 일단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우리가 특정한 뭐 베이시스 펑션은 고정을 시키고 베이시스 펑션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피처들의 weighted sum으로서 아웃컴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고 그 weighted sum의 코에피션트들은 우리가 어떤 뭐 에라 펑션을 옵티마이즈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주로 옵티마이즈해서 이 weight들을 갖다가 찾아냅니다. 자, 오늘 커널 메소드 보셨겠지만 커널 리그레션은 이제 어떻게 하죠? 커널 리그레션은 이게 이제 그 커널 리그레션은 어떤 특정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 X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딕션 값, 리스폰스 값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 X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들과의 커널 값들을 계산해서 그것의 weighted sum으로서 계산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그러면 테스트 데이터 포인트가 어떤 특정한 트레이닝 데이터 포인트들과 가깝게 있을 때에는 걔의 리스폰스 값은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멀리 떨어진 애의 리스폰스 값은 좀 적게 사용을 해서 하여튼 weighted sum으로서 우리가
프리딕션을 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커널은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커널 펑션을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그 weighted sum인 요 이제 알파 값들. 근데 요 알파는 이 시타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커널 머신은 non parametric 방법이고요. 이 리니어 모델은 parametric 방법이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몇 개의 피처를 쓰느냐에 따라서 개수가 계산되는 거고, 이 알파는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샘플이 100개면은 알파가 100개 값이 계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널 리그레션의 컴플렉시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계속 늘어납니다.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심플한 인풋 레이어, 그다음에 하나의 히든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가 있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인풋에서 히든 레이어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오메가라는 어떤 파라미터들이 있고,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 레이어로 가는데 파라미터들을 시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P는 뭐 액티베이션 펑션에 해당이 되고요. 또는 뭐 베이시스 펑션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이렇게 어떤 어댑티브한, 그러니까 어떤 베이시스 펑션이 자기 자신의 또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어서 어댑티브하게 조금 모양이 바뀌는, 그래서 이제 어댑티브 베이시스 펑션들의 리니어 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리그레션 관점에서. 그러나 시타도 옵티마이즈 해야 되고 오메가도 옵티마이즈 해야 되고, 뭐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 안에 네스티드하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랜덤 키친 싱크는 어떠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어떤 베이시스 펑션들이, 베이시스가 어떤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의 웨이리드 썸으로서 아웃컴을 설명을 하는데, 이 베이시스 펑션의 파라미터는 옵티마이즈 하는 것이 아니라 랜더마이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시타도 옵티마이즈하고 오메가도 옵티마이즈해서 찾는 거예요. 백 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랜덤 키친 싱크는 오메가들은 랜더마이즈, 그냥 랜덤하게 선택을 해갖고 구성을 하고 시타만 옵티마이즈. 훨씬 더 스케일업을 하죠. 자,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커널 리그레션 계통이지만 이제 랜덤 키친 싱크라고 불리우는 거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리그레션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커널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리그레션이 이제 커널 리치 리그레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n개의 레이블드 example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퓨처 맵이 있다면은 사실은 이제 이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제 이렇게 어떤 n by m 매트릭스로 될 테고요.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치 리그레션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피처 맵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안 되면은 뭐 그냥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치 리그레션을 하지만은 사실 보통은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피처 맵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커널 리치 리그레션은 이제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리치 리그레션을 하는데 커널 트릭을 쓴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그 represent theorem에 의해서 모델은 이제 이렇게 그 f of x는 그런 이제 커널들의 weighted sum으로서 표시가 되고, loss는 어떠냐 그러면은 스퀘어 loss에다가 그 이 펑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뭐죠? 그 힐버 스페이스에서의 그 스퀘어드 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 솔루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알파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커널 매트릭스 플러스 램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인버스 곱하기 타겟 벡터가. 그러니까 이제 커널 리치 리그레션은 다시 얘기해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NQ. 왜냐면 커널 매트릭스의 이제 인버스를 갖다 계산합니다. 커널 리치 리그레션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다른 커널 메소드랑 똑같이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다. 넘버 오브 샘플에 따라서 굉장히 오버헤드가 커진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랜덤 프리의 피처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같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약간 연하게 된 동그란 포인트들이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지금 맨 위에 보이는 그림은 그냥 커널 위치 리그레션, 가우시안 커널을 이용을 해서 커널 위치 리그레션을 한 결과고요. 이 밑에 있는 4개는 하나의 랜덤 피처를 썼을 때 리그레션, 5개를 썼을 때, 10개를 썼을 때, 벌써 30개 정도를 썼을 때 상당히 이제 뭐 굉장히 10개를 썼을 때부터 거의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랜덤 프리의 피처를 이용을 해서 그냥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스케일러블하죠. 또한 뭐 그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은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하고 이퀴벌런트합니다. 적절한 그 퓨처 맵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랜덤 프리의 피처를 이용해서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랜덤 프리의 피처 z 오메가 x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θ에 뭐 가우시안 프라이어를 주고 뭐 포스티리어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 이제 가우시안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가우시안 포스티리어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 GP 리그레션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포스티리어 민과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들을 구하잖아요. 이때 이제 그 n by n 커널 매트릭스의 인버스가 필요한데 그냥 우리가 랜덤 프리의 피처를 가지고 베이지안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스케일러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포스티리어 민과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를 구하는데 이거는 GP 리그레션보다는 훨씬 더 적은 컴플렉시티. 이게 아마 n times d square 정도의 그 컴플렉시티가 아마 필요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퀘이션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directly randomized feature map을 구성하고 Bayesian linear regression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가우시안 프로세스 리그레션을 했을 때 결과를 우리가 똑같이 그 거의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 펑션도 계산할 수 있고 포스티리어 베리언스도 계산을 함으로써 프레딕션 언서티니티를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죠. 랜덤 피처 싱크의 제너럴라이제이션 프로퍼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 트루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데 우리의 펑션 에스티메이션이 이제 f 해시고요. 트루 펑션이 f고 그랬을 때 이 갭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어떻게 바운드 돼 있냐 그러면은 이런 이제 1 over 스퀘어 루트 n에 바운드가 어퍼 바운드가 이제 1 over 스퀘어 루트 n.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n 개 랜덤 피처 원래 오리지널 페이퍼에는 한 그 어떤 on 랜덤 피처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1 over 스퀘어 루트 n의 바운드를 도달할 수 있고 이제 그 조금 더 뒤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스퀘어 루트 n 로그 n의 랜덤 피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같은 그 바운드를 갖다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설명드린 거는 이제 파트 1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그 랜덤 프로젝션, 리니어 랜덤 프로젝션에서 우리가 이제 디스턴스 프리저빙 임베딩을 랜덤 프로젝션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서포트는 존슨 랜드 스트라우스 렘마에 의해서 서포트가 되고 있고 관련된 걸로서 컴프레스 센싱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파트 2에 가서는 이제 이 랜덤 프리의 피처를 non-linear 랜덤 프로젝션 관점에서 제가 그냥 구성을 했고 항상 그 커널 메소드의 바틀렉이 커널 매트릭스의 인버스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다 그 어떤 n의 세제곱의 컴플렉시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커널을 잘 근사화하는 implicit low rank approximation으로서 랜덤 프리의 피처를 소개를 드렸고 그것들은 바그너스 theorem에 의해서 잘 설명이 되고 있고 리그레션에서 대표적인 이그젬플로서 랜덤 키친 싱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 뭐 제가 저기 그 질문들은 확인을 안 했는데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 한두 개 정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었네요. 네. 잠깐만요. 질문.
랜덤 키친 싱크에 추측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방법이 그냥 그 후에 추측을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이 논문이 나왔을 때 사실 그냥 왜 랜덤 피처들을 구성을 해서 그냥 랜덤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뭐 몇 개 랜덤한 거 가지고 뭐죠? 커널 리그레션을 그렇게 잘할 수 있나? 근데 보니까 그런 저도 미국의 네이티브는 아니지만은 그런 주로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but kitchen sink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키친 싱크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 everything but kitchen sink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